친구와 놀다가 비도 오고 시간도 늦어서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이번 주 만화를 보지 않은 게 생각이 나서 편의점으로 향했어. 가게의 손님은 나 하나. 만화 하나를 손에 들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편의점 앞길을 하얀 우산을 쓰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 이런 시간에 뭐 하는 건가 생각하면서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어. 그 책을 모두 읽고 다음 책을 읽으려고 책을 손에 든 채 얼굴을 들어보니 아까 그 사람이 앞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길과 편의점 사이에는 주차 공간이 있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본 것은 아니라도 외형도 걷는 모습도 같았기 때문에 한눈에 알았지. 이상하다 싶었지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았어. 다음 책도 모두 읽고 나서 다음으로 아까 점원이 진열해 놓은 오늘 발매된 잡지를 손에 들고 나서 읽기 전에 같은 자세로 뻐근해진 어깨를 돌렸어. 그러자 다시 앞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까와 똑같이 하얀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 어쩐지 살짝 소름이 돋아서 그 후로는 창문 밖을 쳐다보지 않고 만화에 집중했지. 2권 정도를 더 읽고 얼굴을 잘 아는 점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도시락을 산 후 밖으로. 비는 가랑비로 바뀌어 있었지만 다시 강해지면 귀찮으니 서둘러 돌아가기로. 길로 나온 순간 깜짝 놀랐어. 20m 정도 앞을 걷고 있는 하얀 우산을 쓴 사람의 모습. 시골이라서 그런 시간에 돌아다니는 차는 거의 없었고 가로등도 적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멀어지면 주위는 엄청나게 어두워. 그 탓에 더욱 으스스하게 보였어. 기분 나쁘네? 생각하면서 일부러 천천히 걷고 있는데 그런데도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얼마나 천천히 걸으면 그런가 생각했다니까? 앞을 걷는 흰 우산의 사람과의 거리가 3m 정도 다가왔고 왠지 더 이상은 가까워지고 싶지가 않은데다 추월할 엄두도 나지 않아 좀 빠르긴 해도 앞에 골목으로 꺾어질까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그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는 거야. 다행이다 싶은 기분도 있었지만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제멋대로 상상해서 미안한 기분도 들어서 그 사람의 등에다 대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 그 순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에? 했는데 나를 향해 돌지도 않아서 혼잣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그렇게 걸어가다가 다음 골목을 가로지르려다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을 봤지. 눈에 익은 주택가가 눈에 들어왔어. 하얀 우산을 쓰고 걷고 있는 사람도 보였어. 그저 소름이 살짝 돋는 것뿐이었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 그게 왜냐하면 아까까지는 내가 천천히 걸어도 금방 거리가 가까워졌던 그 사람은 엄청나게 천천히 걷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도 빠른 거지. 내가 아까보다 좀 더 빠르게 걸었는데 그런데 상대와 내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행 상태로 걷고 있는 거. 뭔가 섬뜩한 느낌이 나서 그 기분을 떨쳐버리려고 우연 아니면 내 쪽으로 의식해서 걷는 속도를 바꿔가며 놀고 있는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하지만 계속해서 골목길을 가로질러도 흰 우산을 쓴 그 사람이 저쪽 골목에서 걷고 있어. 보이지 않을 땐 걷는 속도를 빨리 했다, 늦게 했다 했는데도 내가 골목길을 가로지를 때 그쪽 골목에서 그 사람도 똑같이 가로지르고 있어. 너무 무서워져서 한눈 팔지 않고 큰 길까지 달렸지. 머릿속에서는 나를 향해서 이건 단지 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젖고 싶지 않아서 달리는 것뿐이라고 위로했어. 큰 길까지 나오자 역시 몇 대의 차들이 지나다녀서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 큰 길을 건널 때 오른쪽을 쳐다봤는데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고, 그것보다도 그쪽 골목길에서는 큰 길로 나와도 횡단보도가 없으니 건널 수 있을 리가 없어. 그래도 혹시나 해서 큰 길을 건너서 첫 번째 골목을 가로지를 때 용기를 내어 살짝 오른쪽을 봤거든? 아무도 없었어. 그 뒤로도 골목을 가로지를 때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당연한 거겠지 라며 침착함을 되찾고 계속 걸었고, 앞골목에서 꺾으면 바로 집이 나오니까 바로 거기서 우측으로 꺾었어. 안쪽 골목에서 흰 우산을 쓴 사람이 나왔어. 라고 생각했을 때는 흰 우산을 쓴 사람은 골목을 꺾어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지. 소름이 돋았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미 왔던 길을 달리고 있었어. 보이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달려서 바로 앞에 골목길로 꺾었지. 하지만 꺾은 골목 안쪽 길에서 흰 우산을 쓴 사람이 걸어오는 거야. 골목길 한가운데까지 나오더니 그대로의 자세대로 부자연스럽게 휙하고 내 쪽으로 방향을 바꿔 걸어오기 시작. 늦은 시간에 어두운 주택가의 한복판에 길이 교차하는 부근에는 가로등이 있어 흰 우산과 흰 옷은 엄청나게 선명하게 눈에 띄었어. 십몇 시간임에도 큰 소리가 나왔어. 우와! 하는. 들고 있던 우산도 도시락 봉투도 모두 던지고 쏜살같이 그 자리에서 뛰기 시작했지. 뛰어가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고 있는 걸 깨우고, 지금부터 집으로 갈 테니 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했어. 몇 시간 전에 막 보낸 친구였지만 알겠다는 말을 듣고 다행이다 싶어 서둘러 친구네 집으로 달려갔지만, 큰 길을 건너고 편의점을 지나 도로를 횡단해서 꺾어지려고 하니 앞에 흰 우산을 쓴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이미 이때는 어째서? 라는 생각뿐이어서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다음 골목을 목표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도 흰 우산을 쓴 사람이 골목 안쪽에서 나왔어. 이젠 제발 그만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길을 달리고 있자 휴대폰이 울렸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착신 전화가 아닌 부재중 전화 표시가, 게다가 3건이나. 시간을 확인해보니 벌써 새벽 4시를 넘나들고 있었고, 나는 겨우 10여 분 지났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미 1시간 가까이가 지나 있었던 거야. 동네에서 벗어나지도 않았고, 그것보다 골목으로 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을 빠져나간 적도 없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모르는 동네처럼 너무나 무서웠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직도 안 오냐? 지금 어디야? 안 올 거냐? 라며 졸린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어. 가고 싶은데 무리야. 길을 꺾을 수가 없어. 꺾으려고 하면 앞에서 흰 우산을 쓴 뭔가가 먼저 앞질러 있어. 라고 제대로 말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친구는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꾸 앞지른다면 오히려 그게 너를 쫓아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대답해. 하지만 뭔 소린지 전혀 의미를 몰라서 에? 무슨 말이야? 의미를 모르겠어. 라고 답했는데, 있는 대로 말소리를 높여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나한테 친구는 화도 내지 않고 천천히 친절히, 한번 꺾고 싶은 방향하고는 반대로 돌면 어때? 그럼 그것하고 마주치지 않고 오히려 네가 먼저 앞질러 가는 모습이 되잖아. 그리고 네가 쫓기는 형국으로 곧바로 길을 나아가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하고 말했어. 나는 이제
뭐든지 매달리고 싶은 마음으로 알았다고 하고 친구가 시킨 대로 해봤어.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자 정말로 꺾어지는 곳에서 흰 우산을 쓴 사람은 나타났지만 등을 보이고 도망쳐도 따라오지 않았어. 정확히는 내 쪽을 향해서 걸어오는 건 맞지만 그건 스스로가 모퉁이까지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 내가 다른 모퉁이를 꺾거나 골목으로 들어가려거나 하면 그 앞쪽에서 나타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순간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하는 목소리이긴 한데 말은 아닌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 감각적으로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 한층 더 다리에 힘을 넣어 달렸어. 이윽고 친구네 집 근처까지 갈 수 있었고 전화를 했더니 집 앞에 나와 기다리겠다고 해줬어. 정말로 집 앞에서 기다려준 친구에게 갔더니 홀딱 젖었네. 우산 너 어쨌어? 그렇게 말하면서 웃어서 조금은 안심이 됐어. 그러나 내가 봤던 것을 설명하고 달려왔던 길끝을 같이 봤지. 어둡고 먼데도 확실하게 앞쪽 십자로에 흰 우산을 들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의 형상이 있었어. 놀란 얼굴의 친구와 황급히 집으로 들어간 후 조금 멀리서 낮은 사람의 목소리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친구가 키우는 고양이가 창문하고 현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날이 밝고 자동차 소리가 시끄러워질 즈음에는 어느샌지 목소리 같은 소리와 기분 나쁜 느낌은 사라져 있었어. 그날 중으로 현내의 유명한 신사에 둘이 가서 액마기를 받았는데 나이 든 주지 스님은 잊어버리는 게 좋아. 이해 불가한 것들은 세상에 많이 있고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른다. 라고만 설명해 주었어. 지금 생각해도 한기가 멈추질 않는 경험으로 냉정하게 글을 쓸 수 없던 걸 이해해 주기 바래. 이것을 읽은 누군가가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면 친구의 말을 생각하고 그대로 해줬으면 해. 댓글: 정말 무섭다. 만약에 직선도로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이건 무섭네. 법칙을 따르는 귀신이라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